외교란 이런 것이다. 일본을 절망에 빠뜨린 한국. 최근 며칠 사이에 미국 관리들의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제질서의 윤곽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비슷하면서도 질적으로 다른 것은 트럼프는 신냉전을 표방했지만 포장지에 불과한 정치적인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경제적 이득을 위한 으름장 같은 것이었지만 바이든은 실제 신냉전으로 회귀할 것 같은 임기 초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냉전하면 대표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입니다.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냉전이 종식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미국이 국제질서에서 사실상 독주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하고 중국이란 나라가 신냉전의 중심으로 강제로 올라섰습니다. 중국이 원해서가 아니라 미국에 의해 악의 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의도와 달리 국제정서는 신냉전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계 GDP의 18%를 차지하는 나라이며 미국 이상으로 소비 여력이 큰 나라와 등지고 싶은 나라가 없습니다. 가볍게 툭 쳤는데 억하고 넘어지는 국가라면 별 부담이 없겠지만 자칫 툭 친 국가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싫든 좋든 국제질서의 흐름은 몇 개의 나라가 주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유엔 상임 이사국입니다. 이 5개 국가가 야합하거나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치열하게 대립하다 보면 없던 국가를 만들 수도 있고 웬만한 국가를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독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엔 규정을 개정해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고 싶어하는 독일과 일본은 이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력 부분을 앞에 두고 명분을 삼다 보니 어쩌다 전범국 두 나라가 협력하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주장은 현재 체제가 너무 오래되어 유엔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5개국인 유엔 상임이사국 수를 늘리자는 것입니다. 독일은 거부권을 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약간의 경계와 긴밀한 경제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독일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정세와 권력을 나눠야 하는 일이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 독일은 나토의 핵심 국가이지만 중국, 러시아와 경제 협력 분야만큼은 미국 정책에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는데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유럽 전체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위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독일은 유로지역에서 지도국입니다. 처음 유로존이 만들어졌을 때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비슷한 영향력을 유지했지만 현재는 우려 대상일 만큼 이탈리아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영국은 유로존을 탈퇴했고 이제 유로존 영향력은 독일과 프랑스가 반분하여 행사하고 있는데 독일의 영향력은 나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미국 정책에 반기를 든다 하여 미국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미국으로부터 경제와 정치에서 선을 긋고자 하는 상황인데 자칫 유로존 전체와 싸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전범국임에도 국가 이미지도 좋습니다. 얼마 전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서 일본 로비로 소녀상이 철거 위기에 놓였을 때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자 독일 미테구의회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며 주저없이 일본 주장을 반대했습니다. 과거라는 것이 무섭죠. 자칫 겸손과 반성이란 모습을 보인 독일 행동이 그동안 가식이었다는 평가를 유럽에서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유럽 전체가 2차 세계대전 피해국입니다. 별일 아닌 듯 보이는 소녀상 문제를 자존심 구기지 않으면서 논란을 빨리 종식하는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로비는 받았지만 국익을 앞세운 결정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란과의 핵협정을 탈퇴하고 동맹국들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지원을 적극 요청했을 때도 독일은 가장 먼저 박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독일의 이런 결정은 군사적 냉전 시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찬성할 수도 없는 미국만을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독일을 비판한 나라는 없습니다. 오히려 독일이 그런 판단을 일찍 발표해서 다른 국가가 거절하는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대체로 비슷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 관련하여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라고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이 말에 푸틴 대통령은 미국 주재 대사를 러시아로 소환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같은 날 알래스카에서는 미중 간 아주 뜨거운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에 협상하자고 알래스카로 불렀는데 미국은 애초에 협상할 생각이 없었거나 마주 앉은 자리에서 초반에 미국이 불편한 신기를 드러내면 중국이 좀 더 양보할 것으로 생각한 듯합니다. 만약 트럼프가 중국과 잘 지내고 바이든이 이렇게 했다면 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를 겪으면서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내성이 생겼습니다. 바이든이 오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같은 날 국방부 장관 오스틴은 인도에서 미국이 모든 면에서 중국보다 앞서 나가겠다고 약속하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에 미국 방산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미국을 천조국이라 하죠. 국방비로만 천조를 쓴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트럼프가 국방비를 증액하기 전까지 그동안 국방비는 매년 줄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라는 적을 만들어냄으로써 비대질 국방부 예산은 중국의 이협이란 이름으로 정당화될 것입니다. 사실 중국 군사력이 일취월장했다 해도 미국 군사력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미국 군사력을 넘어선다는 것도 수십 년 내에는 불가능한 격차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ICBM과 SLBM, 핵 잠수함과 핵탄두가 있다면 두 나라는 어차피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절대적인 힘의 우위는 기축통화국으로서 금융패권을 가진 것입니다. 이미 미국은 중국보다 더 많은 핵탄두와 월등한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방비를 늘리지 않더라도 미국 다음으로 강한 10대 국가들 국방비 지출을 모두 합친 것보다 이미 국방에 더 많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때문에 국방 예산을 늘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안보산업을 경제 핵심축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미국은 다양한 지역에서 군사 개입을 했고 지금도 군사 개입은 진행 중입니다. 중동 지역에선 20년 동안 미국이 많은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처럼 미국의 군사 개입으로 해결된 지역이나 분쟁이 종식된 지역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익도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미국에선 가장 많은 이익을 주었던 분쟁 시점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합니다. 핵무장한 적과의 값비싼 냉전입니다. 러시아를 자극하고 중국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해 긴장과 갈등 국면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사실상 세 나라 간 냉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지만 이미 깊숙이 끌려 들어간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보다 앞서 2+2 회담을 진행한 일본입니다. 미국의 압박에 군사적 정치적으로 중국을 적으로 규정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지만 일본은 내심 한국도 어쩔 수 없이 같은 종류의 공동성명을 발표할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일본이 중국의 선을 넘었고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한국이 일본처럼 공동성명만 발표해준다면 사드 설치 때처럼 한국만 바가지를 쓸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중국에서 일본에 거친 반응을 보였지만 중국엔 물밑 작업하면 된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국무장관 블링컨과 국방장관 오스틴은 입국부터 일본의 기대에 부응하듯 거친 말을 쏟아내었지만 정작 공동성명에선 일본이 가장 실망하는 내용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노라나 매우 심각한 처지가 될 뻔했지만 한국 정부는 별일 아닌 듯 회담을 마쳤습니다.
사실 2명의 미국 장관이 내한하기 전 언론 기사를 보면 압박받을 것이라는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당연히 한국 정부가 굴복할 것 같은, 심지어 굴복해야 한다는 식의 기사가 많았습니다. 분명히 견해차가 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드러나지 않게 관리한 덕분에 국민은 편하게 회담 진행을 지켜봤습니다. 중국에선 한국 결정에 찬사를 보냈지만 미국과 한국에서 이 결과를 두고 어느 곳에서도 불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물어뜯을 것만 찾는 조선중앙동아일보에서도 트집 잡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잘 대처했습니다. 중국이 앞뒤재지 않고 일본과 팍 터지는 싸움을 해준다면 지켜보는 재미가 상당히 쏠쏠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